학교에서 계속 오프라인 수업을 하라고 해서 죄를 엄히 물어야 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지지자라고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메타버스 추종자라고 조금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심하게 하면 메타버스 광신자 뭐 이런 뭐 여러 개 학교를 동시에 뭐 다닐 수 있는 메타버스 학교를 나는 간다 뭐 이런 신문 타이틀도 뽑고 이랬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약간 메타버스 지지자들에게 그런 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대면 수업을 강행한다고 하면 광화문 내 거리에서 데모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알몸 시위라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래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아니 메타버스 그 지지자들은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그거 진짜 반대 데모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메타버스 사회로 가는 걸 방해하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 죄를 엄히 물어야 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개강을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 대학이 3년째 올해도 만약에 비대면이었으면 이게 대학은 진짜 끝장났겠구나라는 두 수업을 했어요. 하나는 1학년 수업을 했어요. 1학년 마치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요 인형을 앞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뭔가 강의를 하는 제가 이제 가이던스를 하잖아요. 뭐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나요?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아니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표정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뭐지? 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아 여러분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면 수업을 하고 2, 3학년을 인강을 하고 올라온 게 맞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점프해서 대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스타일, 온라인 강의는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서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 다음에 이게 뭔가 교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를 자기가 이해하면 좋고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학생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들기도 하고 그럼 강제로 질문 뭐 해보세요 이런 거.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전부 이렇게 대단히 수동적이에요. 온라인이. 메타버스요? 메타버스 아바타 들어가면 알게 뭐예요. 아바타 너머로 도대체 뭐 라면을 먹고 있는지 아바타 너머로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있는지 뭐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고 있는지 이건 진짜 그러니까 메타버스 상의 뭔가 활동이라는 게 잘못 설계가 되면 사람을 수동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악의 컨텐츠가.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래서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요즘 또 재미있는 게 놀랍게도요. 갈수록 이제 우리 사회가 일본의 나쁜 점을 닮고 있는데 점점 엄마가 전화하는 케이스가 늘어나요. 학과 사무실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의 오늘 아파서 학교 못 갑니다. 엄마가. 대학생이? 네. 아 그래요? 아니 뭘 그 정도 가지고 에이 뭘 그 빈번하게 발생해요. 점점 많아져요. 일본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직장에 엄마가 전화해요. 아 일본이요? 네.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발령을 냈어요. 아들을.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야. 인사팀에.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지방으로 발령내. 빨리 도쿄로 발령 다시 취소하고 다시 내. 발령을 어떻게 취소해요? 그대로 지방 발령을 그러니까 취소 못 한다는 걸 설명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추측한데 그런 거예요. 엄마가 야 그만둬. 네가 어디가 못나서. 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가지 놀랬던 게 검찰에 있었던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마지막에 연수원 끝나고 난 다음에 판사나 검사 지원을 하잖아요. 어떤 지원자가 있었대요. 왜 검사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뭐 주저없이 탁 그러더래요. 저희 엄마가 원해서요. 그분 떨어졌대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된다는 것은 그 뒤에 배후에 누군가 결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학원 같은 경우 학원 뺑뺑이 돌리는 거 그거 애들이 선택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다 그 스케줄 짜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우울하고 이 학생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이제 MBA 수업을 들어갔어요. MBA 수업은 직장인들이거든요. 처음 대면을 한 거예요. 2년 만에 한 30명 가까운 학생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랬을 때 네, 뭐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어떤 여기저기서 자연스러운 반응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대학까지 다니면서 초중고 대학을 다니면서 했던 그런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여러분 이제 단톡방 만들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야기가 끝나질 않아요. 그냥 뭐 온갖 이야기 뭐 그러니까 수업 외에 뭐 다른 이야기 하고 내가 저는 어디 회사를 다니고 저거 사람들 표정들이 너무 그냥 뭘까
환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그리웠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학생들에게 여러분 학교 오고 싶었죠? 네. 아, 그래서 이게 인간의 삶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 양자가 1학년 수업하고 MBA 학생들의 수업이 저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대비인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게 또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이 4명 정도 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일정하게 과제를 내주고 그러니까 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면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간에 유대감이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메타버스상에서 백날 과제 내줘봐야 그런 유대감 안 생겨요. 서로 어차피 나하고 니하고 모르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자체만으로 하나의 완결된 세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다. 이건 택도 없어. 이건 인간의 관계를 파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것은 오프라인의 인간의 실제 삶과 연동이 돼야 된다니까요. 두 개가. 고등학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네. 고등학교 1학년도 올해 입학하는 이 학생들은 중학교 2, 3학년 기억이 부재한 상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2년씩의 공백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미래 교육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어떤 교육 체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축적된 역량, 배경, 관심 이런 걸 무시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공교육이라는 형태로 시키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교육을 한다면요,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소화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정하다, 능력에 맞게 공정함이라는 걸 시키면 3학년하고 6학년하고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같은 교육을 받지만 나이 차이가 정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10살이고 누구는 15살짜리고. 이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이의 관계없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서 만약 그런 교육을 하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걸요. 일단 우리 같이 유교적 어떤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이게 나이를 따지는 게 특히 우리나라가 한중일 중에서 제일 심해요. 중국은 같은 나이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도 대충 친구해요. 일본도 친구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냥 편하게 동료로서 나이 차이보다도 직급이라든지 권한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직급상으로 위인 20대 후반의 여성이 직급상으로 아래인 30대 후반의 여성에게 반말하는 걸 봤어요. 명령하는 거예요, 업무를. 야, 이거 해, 이건 아니지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근데 그걸 하이 그러고 가서 막 해요. 그러면 야, 참 신기하다. 우리 같으면 분명히 저게 문제가 될 텐데.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나이라는 것들을 띠껍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나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걸 끊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살이 되면 초등학교로 가죠. 그 다음에 6년을 쭉 지나가지고 능력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6년 지나면 중학교로 가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라는 기준을 진짜 놓고 본다면,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진짜 능력에 따른 형평성을 따진다면 나이에 대한 체계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 6학년 끝나고 바로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특히 이런 거죠. 3학년이 4학년 과목을 듣는 건 우리나라 부모들은 용납이 돼요. 4학년 나이가 3학년을 듣는 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반에 못 들어가고 초등학교 6학년 반에 들어가는 걸 이건 참을 수 없는 수치로 생각하잖아요. 내 아들이 어디가 못나서, 내 딸이 어디가 못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라는 걸 따지면 나이라는 건 다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네, 맞네요. 만약에 정말 교육제도라는 게 향후에 이제 이게 개혁이 돼야 된다면 나이에 따라서 모든 게 똑같은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이 자체가 빨리 무너져야 된다. 글로벌 사회가 되려면 한국이 리더 국가가 되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나이에 대해서 가장 집착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니까요. 근데 한국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유교 문화하고 농경 문화가 결합이 되면서 한국은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공자의 이 사상이 살아있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한 거예요. 이 중국인들이 놀라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인들이 놀래잖아요. 제사 문화. 일본인들이 놀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유교적 질서 있잖아요. 장유유서. 그리고 왜 그게 이제 농경문화하고 결합이 됐는데 강력하게 이렇게 제도가 되냐면, 농경문화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예를 들면 농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장로라든지
노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노인이라는 말 자체는 지혜롭다는 게 들어있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그런 의미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개념이 이 약자로서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산업사회에 오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산업사회에서는 농경사회하고 달리 나이가 많다는 게 실질적으로 지혜롭지는 않고 끊임없이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요즘은 더 심해요. 오히려 뒤처지는. 요즘은 뒤처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40만 넘어도 이미 밀려나가는 세대인 거예요. 첨단 IT 기기를 가장 잘 다루는 게 10대, 20대잖아요. 그걸 못 다루는 예를 들면 50대 이상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계속 밀려나는 거고, 가장 첨단의 정보들을 그들이 가지고, 이 10대, 20대들이 IT 기기를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요,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이름은 좀 이야기가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공과대학, 공대로 아주 유명한. 제철 쪽이랑 관련된데. 아니. 근데 거기에서 좀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좀 정말 이 공학 쪽에서 유명한 교수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교수에 대해서 별로 존경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웬만큼 다 영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미국의 에드엑스라는 이런 거 듣고 있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스탠포드, MIT 공대의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국내 자기 학교 교수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과연 그 강의하고 강의 퀄리티가 자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공계 쪽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은 이미 글로벌이에요. 영어만 되면요, 정말 지금은 마음대로 이 큰 지식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영어만 되면 고등학생이 하버드, MIT, 스탠포드의 랩실의 자료들을, 디스커션 페이퍼, 논문들을 자유롭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올려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이는 오히려 핸디캡이죠. 메타버스가 다시 중요해질 거 아닌가요? 메타버스가 중요했는데, 일단은 메타버스는 인간관계를 그런 어떤 서로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는 인간관계를 파편화시키는 거예요. 메타버스만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자유로운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자유로운 이합집산. 근데 먼저 현실 오프라인 사회에서 인간관계, 개인의 관계가 좀 자유롭고, 특히 나이에 대한 유교적 질서가 깨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미 일정 단계 지금 기업은 그렇게 가려고 그러고, 기업이 지금 뭐 30대, 삼성전자가 30대 상무 이야기를 하잖아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글로벌 사회로 확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픈되려면 결국엔 나이 같은 이런 것들은 빨리 깨야 돼요.